김장 배추를 세는 단위가 포기거든요. 얘네들 국방을 또 포기했더라고.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원래 수능 때 하는 이야기인데.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것이다. 자, 윤석열한테 현무 낙탄 사고를 즉시 보고를 안 했다 그래요. 뭐 보고할 필요를 못 느꼈겠죠. 네, 이해합니다. 보고에도 모르니까. 근데 이 상황 자체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즉각 공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고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위기관리센터에서는 공유가 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보고를 못 받고 다음날 새벽에 이걸 알게 됐다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 자체가 보고는 됐지만 대통령한테까지 못 갔다라거나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지만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런 말인 거죠. 실제로는 그 장관, 그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는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야, 그게 자꾸 이제 현무가 등장하니까 내 이름이랑 비슷하잖아요. 자꾸 끔찍끔찍해 이게. 내가 날아갔다 떨어진 것 같고 좀 기분이 좀 썰마설마해요. 결국엔 핵심은 이 사건은 정권이 망해가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면은 그거를 알리지 않고 은폐를 시도해요. 욕 먹을까봐. 솔직해서 그냥 저거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보도를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이 엠바고지. 이거 보도하지 말라. 얘들 자기 실드는 뭐냐면은 진상 파악해보고 알려주겠다. 보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건 간에 강릉에 뭔가가 떨어져서 꽝소리가 나고 불이 난 건 사실이잖아. 그러면 그 자체를 보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게 북한이 쏜 미사일인지 일본이 쏜 미사일인지 한국이 쏜 오발탄인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무슨 강가에 바닷가에 가면은 폭죽도 터뜨리잖아. 근데 이걸 은폐를 시도하는 측면 이거 자체가 망해가는 정권의 전조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신 있으면 이런 거 국민한테 바로 알리지.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걸 막는 게 첫 번째거든. 아니 이게 원래 국방부가 이렇게밖에 못했었는지 아니면 이번이 특별하게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SNS의 발달로 이게 그 폭탄 소리와 함께 화재가 났을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강릉에 무슨 일 났어? 미사일 맞은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이 되게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걸 은폐할 시도를 했었던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왜? 근데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불안해할까봐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 사실 국민 불안한 게 문제예요.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원래는 동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 동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세시 방향을 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사일이 이쪽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럼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먼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일단 이 부분은 정상 비행 방향은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겠어요? 멀리 안 내보내고 높이 쏘면서 그걸로 실제로 쐈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늘로 쏘면서 동해 방향으로 쏜다 이게 맞을 것 같고 근데 하나가 뒤로 떨어졌어. 이 사건은 되게 이상한 사건이긴 해요. 이런 거 처음 봐요. 동해 쪽으로 날아가다가 중간에 불발탄이 돼서 앞에 뻥 하고 떨어졌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게 뒤로 가느냐에 대한 미스테리는 일단 두 번째 치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줘봐요. 민간 거주지역 바로 코옆에 떨어진 거예요. 저건 민간의 거주 지역이죠. 엄밀히 말하면. 민간인 거주 지역 여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도 풀밭이거든요. 역시 잔디밭, 풀밭 그래갖고 골프장. 그 바로 옆이 민가 옆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차 잘못했으면 민가에 떨어지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이걸 은폐하기 이걸 저희들이 실드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 유용무용의 피해는 생각 안 하나 보죠. 국민들이 놀란 거는 피해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공포에 떨었던 것도 피해거든요. 근데 여기 떨어져가지고 다친 사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실드 치고 있는 거거든. 1980년대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된 억류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군 특수부대들이 구출하러 갔다가 3개의 대실패를 해요. 헬리콥터 다 추락하고 수송기 다 추락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는데 이유가 하나였어요. 헬리콥터 조종사는 해병대 출신, 특수부대는 해군 출신, 육군 출신. 거기에다가 지휘 통제는 엉망진창으로 혼선이 있었다. 이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이 되고 그걸 이유로 해서 미군 특수전사령부라는 게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군사 사고는요. 대부분 지휘 통제의 문제예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군사 지휘 통제는요. 국방부의 모든 시스템이 응집된 그 하나의 건물 안에서 단일한 지휘 통제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갈갈이 찢겨가지고 제대로 된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통합된 지휘가 안 되는데 미사일이라는 게 무슨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A 지점에서 B 지점 클릭해가지고 쏩니까? 이 미사일 하나를 쏠 때 연료량 계산, 타겟 목표 지정 계산, 내 위치 계산, 수십 가지의 계산을 통해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과정에서 단 하나만 잘못된 숫자, 오타 하나만 들어가도 이 미사일은 용산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말 일반 군사 무기 전문가들이 이 사건 자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미사일이 사고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폭발하든지 날아가다 툭 떨어지든지 해야지 거꾸로 날아가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딜까요? 100%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지휘 통제상의 문제고 이 지휘 통제상의 문제는 지휘 통제 체계가 지금 갈갈이 찢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날 수 있다니까요. 그 사고를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은폐하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 사고란 말이에요. 그것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있다. 너희도 더 좋은 거 있어라고 보여주는 사고예요. 근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미사일 발사를 밤 11시에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잘 잡히지도 않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디테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그 심야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도 웃긴데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바뀌긴 했어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었다고 보고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은 사고였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 돼서야 보고했다고 첫 번째 일성이 나온 게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게 진실일 그게 거라고 맞죠. 보고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즉각 보고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어디 군진들이 우리들처럼 천리행군 하다가 발 삐인 사건이에요? 천리행군 하다가 발이 삐었으면 보고 안 해도 되지. 경미한 사건이니까.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시험 발사의 위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현무2에 대한 사고가 내가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한테 최대한 빨리 난 보고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윤석열이 제한군인회를 또 가죠. 제한군인회 갖고 뭐더라? 제한군인회 갖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일성이 있어요. 제대 군인들의 복지를 챙기겠다. 아저씨, 제대 군인들은 민간인이시거든요. 그 대부분 제한군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거든요. 그 노인들이 일자리 뺏으신 분이 할 말은 아니지. 제대 군인들의 복지를 챙기겠대. 그 현직 병사의 복지와 관련된 거는 다 삭감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제대를 시켜보내겠다고 그랬죠. 제한 군인으로 계속 보내는 거지. 아,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군사의 위력 시위였어요. 우리나라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줘. 솔직히 우리나라도 SLBM 쏩니다. 우리나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안중근함에서 SLBM 썼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되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어요. 북한은 쏴요. 근데 이 미사일 쏘는 행위 하나하나가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쏘면 우리도 쏜다. 쉽게 말해서 1대1 대응 전략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 거예요. 정치 전쟁, 정치 전투에서 진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우리 군제 현대 상태를 SNS에 하나 주워온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감 녹화본 봤는데 합창의장 말 어메이징한데. 여기서 어메이징이라는 게 잠깐만요. 이건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내가 국감위원 할 테니까 합참의장은 혀 짧으신 분 해주세요. 국감위원, 탄두가 불발탄인 채로 땅에 박혔는데 왜 사격 중단이 안 하고 재차 사격을 했습니까? 1시간 동안 대기 탔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쐈는데요. 아니 제정신입니까? 불발탄 처리 안 하고 쐈는데 그 중간에 터지면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왜 강릉엔 안 알렸습니까? 아, 심야 시간이고 부대 내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체 수습하려고 그랬죠. 거기에 23시에 사고 났는데 1시에 아무 말 없이 쏘면 강릉에선 전쟁 난 줄 알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불안해하신다니까요. 아니 보고를 안 해도 문제고 바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윤석열이 대응을 안 한 거잖아요. 아무런 발표가 없었는데 바로 보고를 했다면 국방부는 면피를 할 수 있지만 윤석열은 대응을 했다는 무슨 대응을 했는지를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합창 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가 들어갔으니 이 둘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으면 이 둘은 경질해야 되는 거고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윤석열이 당연히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결국은 이게 얘네들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휘 통제 체계가 혼선을 지금 빚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나라 말기 현상이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나라에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니까 일어나는 일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군대 내 사고 나는 거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아, 그래. 오바된 명중이라는 말이 아니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상한 게 그런 거잖아요. 강릉에서 쐈는데 동해로 안 나가고 왼쪽으로 쐈다? 아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용산 방향으로 쏘려고 했으면 힘을 내던가 그랬으면 칭찬이라도 받는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 선제 타격 이야기하고 막 부산이 이제 탄도미사일 쏘가지고 일본 열도 위로 지나게 만들어가지고 괌까지 쏠 수 있는 걸 보여주니까 우리도 너희들 같은 거 있어라고 보여준 게 현무투 발사였는데 뒤로 날아가가지고 불이 난 거야. 부끄럽잖아 우리들 입장에서.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건 정말로 무력 시위에서 패배해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여줬는데 그래서 등장한 만평이 이거예요. 작품 잘했더라고. 부산 미사일 규탄한다 했는데 때린 게 지 얼굴이야. 자국에 대한 선제 타격.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고가 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어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 이거는 그 정권이 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좀 솔직히 말해볼까요? 은폐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은폐가 완벽하게 돼야지 그 정권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은폐해서도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게 은폐하려다 또 들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은폐는. 옛날에는 가능했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금은 이미 아파트에 있던 주민들이 사진 찍잖아요, 영상으로. 저게 뭐 돼? 저게 일반적인 바닷가에서 하는 불꽃놀이는 아닌데? 그렇게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퍼즐이 저거 미사일 같다 이렇게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즉각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미사일 발사가 잘못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은폐하려다 딱 들킨 사건. 자, 여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패러디가 또 하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패러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배꼽 잡아봐요. 강릉 폭발 예상 반응. 한덕수 신문 보고 알았다. 김은혜 다시 들어보라. 미사일이 아니라 미소 스마일 폭발이다. 배현진 모 대학에 물어보니 아무 문제 없다더라. 안철수 저는 관심 없습니다. 윤석열 이러면서 조롱당하는 거예요. 잘 나가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국군의 날이나 또 어디 유엔 같은 데 가서 되게 멋있게 하고 돌아오면 아이고 우리 대통령 하던 시대랑 반대로 모든 게 다 모자란 애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김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날리면으로 들립니다. 야 이걸 날리려고 지금 여러 번 들어봐 주십시오. 날리면이 지금 이걸 날리려고 지금. 니들 내가 날리면이었으면 내가 이거 날려버린다고 이거 날려버렸나? 그리고 이 사건은요.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대통령은 보고를 했다며.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고. 술 처먹고 있었어? 그러면 그게 안보 공백이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선이 생기는 게 새벽에 보고를 했다고 말이 바뀌었잖아요. 보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반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박근혜 때랑 똑같아요. 보고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데 7시간 있다 나와가지고 아니 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참기 어렵어요. 이거랑 뭐가 틀려요 지금. 똑같아요. 시간만 조금 달라요. 시간만. 그리고 하나 더. 나 국정감사 보다가 배꼽 잡는 줄 알았다. 이 낙탄 사고가요. 9.19 군사합의탓이래. 저게 뭔 말인가 한참 찾아 들어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사 합의 때문에 미사일 쏘는 지역이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미사일을 쐈는데 뒤로 간 거잖아. 근데 군사 합의는 맥락이 뒤로 간 거랑 다른 맥락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 주장한 놈이 누구냐면 한기호예요, 한기호.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한기호. 그러니까 결국은 제2의 난리면을 하고 있는 거죠. 제2의 난리면 하면 또 30%는 문재인 정부 잘못이네 해줄 테니까.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현무투 오발 소리가 아닌 강릉시장 뻥튀기 장수 김 씨가 새벽에 뻥튀기는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권성동이가 지역구 내려가서 방귀 끼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현무트 씨가 개발 실전 배치된 지가 언제인데 9.19 군사 합의한 걸 알고 미사일들이 알아서 오작동을 일으키니까 야 군사 합의했대 잠깐만. AI 미사일. 그러니까 얘네들 물타기가 오지인데 우리가 보면 한기호 얘는 좀 약간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하면 사람들이 와 군사 합의 탑 맞네 이러고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군사 합의가 없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건이 무기 결함이었다고 칩시다. 뭐 강릉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날렸다고 칩시다. 그때도 군사 합의 탓할 거예요? 뒤로 내가 앞으로 쏜 미사일이 뒤로 갔는데? 미친놈들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야기 총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음모론을 살포하는 건 좀 맞지 않고 이런 얘기가 터지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막 자꾸 음모론 터뜨리면 안 되고요. 무기 제작상의 일부 결함인 건 맞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일부러 할 리가 있겠어요? 음모론이 대부분 일부러 했다거든. 저는 일부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지휘 통제 체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제작상의 결함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기 제작상의 결함도.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해프닝일 수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전제하에. 이 결함이 발견되면 교정하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일본 자위대하고 독도 근해 합동훈련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에서 대노를 하더라고. 이게 구력계고다. 우리가 급할 게 뭐 있냐.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일본하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상 무역 전쟁 중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읽어주세요.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급하다고 독도 근처에서 훈련합니까? 이게 바로 굴욕 외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거의 처음 보셨을걸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으로 군대란 말을 아예 못 쓰고 자국 방어에만 군대를 쓸 수 있는 자위대 아직까지도 국제법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력을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쓰니까. 근데 그 일본을 데려다가 한미일 합동훈련이라고 하면서 독도 근처에서 해상훈련을 해요. 이거 야당 대표가 참으면 되겠어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 우길기를 달고 동해에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9월 30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때부터 되게 부글부글 했었단 말이에요. 인터넷 상에서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론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미일의 합동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싸우던 건데 일본은 지금 이번에 그 북한이 쐈던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이 더 오버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봐라. 우리는 자위대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도 싸우게 해달라. 우리 헌법 바꿔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만 지나가도 지금 호들갑 떨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안 껴줘도 되는 애를 갖다가 지금까지 껴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과 무역 전쟁을 했는데 지금 뭐 이번 얼마 전에 기시다랑 윤석열이 통화합서 30분인가 뭔가 했다고 일본한테 절절 매는 이유를 모르겠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일본의 반일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삼이에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거쳐놓겠다고 일본 총독 그 건물 폭파해버리잖아요. 그럼 인기 높아집니다. 심지어 이명박도 그런 관점으로 결국에는 친일을 상당수 접었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일본에 쩔쩔매는 이유는 분명히 약점이 잡혀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머릿속에 친일파 해서가 아니라 일본 돈이 들어와서 대선 때 쓰였다는 소문이 정말로 저는 굉장히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체가 하는 짓들을 윤석열이 대부분 다 예 하고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비상식이라는 거. 밖으로도 안 한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자라온 환경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일본한테 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도 있겠지만 되게 친근하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가 일본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친구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녀서 일본어 되게 친근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기 전까지는 일본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은 윤석열도 관리를 하고 싶고 지금 최근에 기시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의 속셈은 윤석열만 대한민국을 뒤로 제껴놓고 내가 미국과 함께 북한을 먼저 만나고 직접 대화하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일본이 항상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내가 갖겠다. 내가 대장 노릇하겠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내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일본에 무슨 진 빚이 없다면 저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거기에도 김태우가 안보실 1차장으로서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상치 않다. 더군다나 이러면서 북한 쪽에 또 미사일 쏘고 지금 한반도가 여러분들이 새날 보시느라고 잘 모를 텐데요. 전쟁 직전의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사일을 쐈는데 정민 쪽에 떨어지는 이런 비읍 시읍 같은 새끼들 진짜. 여기까지 하시고요. 야 이제 한 명 남았네 한 명. 68.6만 명에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